화 4번 지지의 토가 중하여 재관을 인묘시키는 소실명. 토를 알면 사주 끝입니다. 정화가 미월에 태어나 식신격이나 충으로 합격입니다. 월지 미토가 공망이며 월주의 식신과 비견, 지지의 진술 충미가 구전입니다. 천간은 정관 임수가 합고되고 무군한 정제만 투한이 쉽게 날아갈 상황입니다. 즉 정화가 월간의 정화가 탈제하고 또 정관을 합해가니 인덕이 없습니다. 형제덕이나 인덕이 없습니다. 정화가 여름 미월에 태어나 잡기격은 천간 투출로 격을 잡는데 비견이 정화만 투하니 격을 이루지 못하고 월지 식상을 그대로 써서 진상관격입니다. 무격이면 사주의 품질이 낮아집니다. 본명은 여름생이나 화가 성하지 않고 수도 약하지 않아 조우는 필요 없고 토 식상이 많아 2.5로 신약하니 병이 중한데 2.5는 여기 1, 또 월지가 요것도 화를 잡았으니까 월지니까 1이 되니까 2, 술토에 화가 있으니까 2.5가 되는 것입니다. 소토하는 인성인 목이 없어 약신이 없고 용신이 없는 탁격의 사주가 되었습니다. 여명의 용신 불길이면 남편 덕이 박합니다. 여명에서 이처럼 식상이 중중하고 형중을 이루면 피해를 당하는 것은 관식투쟁이니 남편과 자식이 불길하게 됩니다. 신약하고 월지 식상이 있으면 진상관격이라 인성의 억제를 요하나 나타나야 할 인성이 장간에만 숨었으니 모친 덕과 공부의 덕이 불미하게 됩니다. 부친을 보면 연월주의 부친성이 장간에도 없으니 시간의 경금을 부친으로 보는데 문 바뀌고 일지의 재고를 깔았으니 본명이 부친을 무덤에 가두고 있는 형상이며 월지와 충미충이라 부친덕과 연이 박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 재성이 투했으니 이것을 부친성으로 보는데 내 일지에서 부친성의 무덤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친덕이 없다 이거죠. 더구나 일지와 월지가 충미충 하니까 부모와의 덕이 더욱 없습니다. 경금은 미진중 을목과 이 을경암으로 부부궁이 혼탁합니다. 시간의 경금을 보면 미중의 을목도 있고 진중의 을목도 있는데 을경합 하니까 부부궁이 혼탁합니다. 남편덕을 보면 일지는 정축 백호이며 정축으로 인묘되고 고축술형하고 충미형하니 일지 부부궁이 삼형살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삼형살은 신약일간에겐 특히 불길한데 연지 진토는 관고로 연간의 임수를 임진임묘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진술로 동하고 있어 무덤이 열린 상태라 위험합니다. 또한 연간의 임수 관성은 일간과 합하지 않고 월간의 정화와 정임합하니 일간을 돌아보는 뜻이 없습니다. 즉 남편을 월간인 정화인 비견에게 뺏기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월지 미토와 시지 술토에도 정화가 암장되어 관성인 임수는 정임합, 또 여기 미중 정화에도 정임합, 또 술중 정화에도 정임합, 사정임암합이니 남편의 여성 편력이 있습니다. 미토를 대세운에서 흔들면 정임합거되고 관고인 임진묘지 속으로 남편의 형체가 사라집니다. 본명은 정관 임수를 월간의 비견 정화가 합거하니 남편을 빼앗긴 형상이 되어 소실이 되었습니다. 지지에는 진술 충미가 구전된 사주이며 원국에 토가 많으면 남녀공이 육친의 불미함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일지는 부부궁이기도 하지만 정화일간의 하체인 아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지에서 형충이 일어나면
재고인 축토가 열려 시간의 재성인 경금이 경축임묘합니다. 일제는 아신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축미충 축술명으로 막 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것을 거듭 형충하면은 동요하기 때문에 경금이 부친인 재성이 경축임묘된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초년대운이 화운이라 화극금하여 시간의 경금을 녹이니 토가 많아 매금된 재성으로 부친년이 박합니다. 그리고 관고인 진토 위에 임수가 올라앉아 일지와는 진축 팥살이며 시지와는 진술충인데 충은 멀어서 작용력이 약하니 형살로 작용하며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임진, 관성이 남편성인 앉은 자리가 진토인데 시지 자식군과 진술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 이거죠. 이때 진술충을 거듭 일으키는 형충운이 온다면 관고의 무덤 속으로 임수가 빠져듭니다. 이미 원국에서 진술충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대운에서 만나든 세운에서 만나도 바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지 기준으로 일지 축토는 과숙살이며 일지 기준으로 시지 술토가 과숙살이라 일지와 시지가 과숙살입니다. 과숙살이라도 배성인 관성을 생하거나 혹은 남명일 때는 배성인 재성을 생하거나 또 길신이면 작용이 덜하나 그렇지 못하면 과숙작용을 하니 가정이 적막합니다. 본명은 과숙살이 백호와 임묘지며 귀신이니 작용력이 큽니다. 일주가 정축 백호의 임묘지며 삼형 구전으로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참고로 고신 과숙살에서 살펴보면은 연지 진토는 임묘진의 방합이니까 방합의 다음 글자 삼합인 사유축에서 임묘진 사가 오죠. 사가 삼합을 하면 사유축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는 빼고 사는 고신, 축은 과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일지에서는 해자축이니까 축 다음에는 인이 오는데 인노술 삼합이니까 가운데 자는 빼고 인목은 고신, 술은 과숙살입니다. 보통 고신은 호래비살이라고 그러고 과숙은 과부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고신과숙은 뭐 남자에게는 고신만 적용하고 여자에게는 과숙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공이 고신과 과숙이 적용됩니다. 일지와 월지에 축미충이 일어나면 올라앉은 천간이 흔들리니 정화인 자매와 일찍 이별하거나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축미충을 하면은 지지에서도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건물이 무너지니까 요 정화가 부서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화는 비견이니까 나의 형제 자매인데 일찍 떨어지거나 이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상관이 많아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어렵고 힘든 형상이며 여면에 상관이 많아 병이 되면 상관은 생식기관을 의미하므로 유흥가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일지 축토인 백호지에 편간인 계수가 있으므로 일지에 암장된 칠살이라도 있으면 부부궁은 평탄치 못하며 천간에서 다시 관성을 보면 명암부집이라 하여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일지 축중에 계수가 칠살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비록 암장된 관이라 그래도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장된 관이 있어도 부부궁이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일지에 관성인 계수가 있는데 천간에도 관성이 투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으로 암으로 관성이 났다라 그래서 명암부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부궁이 불길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주가 정축 묘지이므로 경제면에서 알뜰하고 검소한 경향은 있으나 시간의 정자가 뿌리 없이 투하여 재물이 모이지 않고 정축 묘지가 되면은
보통 묘지니까는 알뜰하고 검소한 면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 시간에 정제가 뿌리 없이 본기 뿌리 없이 투출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축술형으로 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재물이 들어오면 나가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소비성이 강하다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월간 정화와 합이 풀리면 탈제되니 재물 손실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월간 정화가 이 경금을 탈제를 하고 싶어도 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탈제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토가 온다든지 그래서 무임극하면 정임화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정화가 재성을 겁탈하니까 탈제가 일어난다. 재물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화가 나타나도 정임합이 풀어지니까 정임합이 풀어지기도 하고 정화가 바로 재성을 탈제하니까 재물 손실이 발생합니다. 무토라는 것은 요 임수가 풀리면 되니까 임수가 풀리면 정화가 풀어지니까 무토가 토국수로 요 임수를 극하면 정화가 풀어집니다. 요 무토라는 것은 대운에서 만나든지 세운에서 만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궁인 일지에서 정화를 정축 묘지로 끌어들이니 좌좌묘고라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고 남편궁인 일지에서 일간을 정축 임묘시키니 부부궁이 불길함을 의미합니다. 관성은 연간의 임수관성 그리고 축중개수 진중개수가 있으나 여기서는 부부궁인 일지오행이 토이므로 일지를 확장해서 토니까 토에 올라앉은 임수를 남편으로 봅니다. 대분인 연간에 관성이 있다는 것은 일찍 조숙하며 또한 합거되어 사라지니 일찍 만난 애인을 헤어지거나 또는 남편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남편을 만나면 정임합거되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수의 일장에서 보면은 일간 정화보다는 먼저 합한 월간의 정화를 부인으로 보니 유부남이거나 합거되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공망을 살피면 임지는 진사 오미가 공망이니까 요 월지 부모궁이 공망을 당했습니다. 또 월주 정미와 시주의 경술은 월주 정미, 요 정미는 인묘가 공망이고 경술도 인묘가 공망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인묘를 공망을 시킨다 그러면 모친의 연이 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기운인 인묘를 양쪽에서 통으로 공망시키면 비록 사주에 목기가 나타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에서 오는 것을 공망시키니 해당되는 육친과의 연이 박하게 됩니다. 통공망은 인묘와 신유공망이 있습니다. 정축은 신유공망인데 없으니까 필요 없고요. 진상관격이 상관을 만나면 필멸이라고 하였는데 상관인 토 중에서 신약한 정화를 설기하는 습토인 진축을 만나면 흉함이 크게 발생합니다. 술미는 그나마 그래도 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화가 좀 미약하긴 해도 근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 구성이 이렇게 짜이면 아무리 좋은 운을 만나도 발전하기 어려우며 산 넘고 또 산 넘어가는 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